현지 한인 기업과 한국 기업 수백여 개가 참여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최초로 해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한인 6명이 기소된 가운데 용의자의 어머니가 새로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과외 선생이 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교회 목사가 가족 구성원 중 여성 1명에게 10년 넘게 성폭행을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이 소유한 매장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위협적인 메시지도 발견되면서 경찰이 증오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서 개최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것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져 한인 상공인들의 관심이 더 깊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접목된 상품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한미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면과 스프만 들어간 종이 용기를 조리기에 올리자 3분 만에 끓인 라면이 완성됩니다. 한국에서 입소문을 탄 자동 라면 조리기로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미주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이 이 제품을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미국에 왔는데 모르시기 때문에 이 한상대회에서 좀 많이 알릴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여기 LA가 특히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보셔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판매도 하시고 한국 제품, 한국 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수만여 명의 기업인과 상공인들이 모여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상대회. 올해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대회명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현지 한인 기업과 한국 기업 530여 개가 참여하고 650여 개의 전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부기관과 지자체도 대거 참여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55만여 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이번에 엄선을 하여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력이 접목된 상품들은 전 세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Other types of businesses, high tech. Mostly I'm looking at medical devices and then health supplements. 미국에 와서 좀 한복을 많이 못 보고 이제 입어보지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한복의 그 고운 색감과 그 재질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입어보고 싶고 관심 갖는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주최 측은 나흘 동안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수출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효과, 이것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나아가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달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남녀 6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여성을 살해해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국과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의 7번째 새로운 용의자가 또 체포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달 12일 둘루스 한인타운의 한 사우나 주차장 승용차 트렁크에서 고 조세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인 이준호의 어머니인 이미 씨가 체포돼 귀넷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된 54살의 이미 씨는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책정 없이 구금됐습니다. 앞서 체포된 에릭 현과 이가원, 이준호, 이준현, 이현지, 이준영 등 20대 한인 6명은 모두 중범죄와 감금, 증거 조작, 사망 은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에릭 현 씨는 용의자 이준호에게 육체적인 고문을 당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에어소프트건을 100개 이상 맞아 상처가 나는 등 고문을 당한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군사 종교 단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서에 총을 들고 침입해 총격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국은 지난 5일 저녁 11시 30분쯤 51살 여성 수잔 라프라이즈가 권총을 들고 브리스톨 경찰서에 들어간 뒤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라프라이즈는 경찰서 로비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와 권총으로 방탄 유리를 치고 총격을 가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방탄 유리 너머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지만 유리가 깨지지 않자 총을 내려놓았고 이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재빨리 용의자한테 다가가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하고 현재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뒀으며 20년 이상 발달장애인을 돕는 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현재 살인미수와 불법 총기 사용,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과외 선생이 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38살의 한인 남성 조셉 W. 김 씨가 라팔마에서 과외 선생으로 일을 해오다 미성년자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음란 행위 등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려고 한 행위에 대한 경범죄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과외 선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 씨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주로 조사됐습니다. 월렛 허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학교 폭력 사태를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심각한 주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는 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그리고 루이지애나주가 꼽혔으며 반면 학교 폭력이 낮은 주로는 델라웨어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워싱턴 DC 등이 랭크됐습니다. 불명예를 나는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몸싸움에 가담한 고등학생 비율과 괴롭힘으로 인한 무단 결석으로 영향을 받는 자금 손실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렛 허브는 10대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이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12살에서 18살 사이의 20%가 대면이나 온라인상 또는 모두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빈곤과 학업 실패, 직장 해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약물과 알코올 남용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교회 목사가 한 여성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휴스턴에서 목사로 일을 해온 39살 로버트 엘 카터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을 12년 동안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7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600번 이상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어렸을 때는 사탕을 주겠다는 말로 꿰어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여성은 16살 때 카터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아이를 출산했지만
카터가 신생아를 소방서에 유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What if she would have died that night? She had the baby in the closet by herself. And he came and got the baby and took the baby to a fire station and dropped the baby off. 현재 체포된 이 목사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가 어린이 티켓 프로모션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연간 이용권을 포함해 거의 모든 입장권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디즈니 대변인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가격 인상표를 발표하고 디즈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명소와 엔터테인먼트를 추가해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1일 입장권의 경우는 기존 $104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장 비싼 티어 6는 $179에서 $194로 8% 이상 올랐습니다. 또 2일 이용권은 8.77% 오른 $310며 5일 이용권의 경우는 기존 $415에서 거의 16% 오른 $480로 인상됐습니다. 연간 입장권인 매직키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고 $150 인상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오는 24일부터 3살에서 9살 어린이 1일 입장권을 최저 $50에 판매하는 한시적인 할인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때 구입한 입장권은 내년 1월 8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요식업소 5곳이 위생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위생 단속에 적발된 요식업소는 LA 카운티 178곳과 오렌지 카운티 12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요식업소는 총 5곳으로 LA 카운티의 식구와 흑내각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주 순두부, 젠 코리아 바베큐 하우스와 강호동 백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냉동 온도 유지 위반, 승인된 식품 취급 자격증 미소지와 음식물 위생 불량 등의 사유로 최대 한 달 이상 영업 정지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보건당국의 위생불량 혐의로 적발된 한인 식당과 마켓은 모두 18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곳보다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이 소유한 매장 2곳이 파손되면서 경찰이 증오범죄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레즈노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와 8시 30분쯤 베스 이스라엘 회당과 노아스 아크 레스토랑 앤 베이커리 매장에서 유리가 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돌이 가득 담긴 배낭도 발견됐으며 심지어 노아스 아크 매장에는 모든 유대인 소유 매장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매장 앞 CCTV를 통해 30살의 올랜드 하비에르 라미레즈를 노아스아크 매장 파손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이 용의자가 베스 이스라엘 회당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개인적으로 행동했고 지역 사회에 추가적인 위협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용의자의 범행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기물파손과 중범죄, 증오범죄와 위협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망자가 2,300명을 넘었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 닷새째를 맞은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공습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스라엘 측 1,200여 명, 팔레스타인 측 1,100여 명으로 벌써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양측을 합쳐 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2만 2천여 채가 무너졌고 학교 48개, 병원 10곳도 파괴됐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기면서 하나뿐인 발전소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주 전력이 끊어진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만 명의 예비군 등 군부대와 탱크, 헬기 등 대규모 병력이 접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국민에겐 대피령을 내려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במוכנות גבוהה בגבול הצפון. אנחנו דרוכים גם באוויר וגם ביבשה, בגבול בעוצמה רב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주춤했던 하마스도 로켓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를 겨냥한 하마스 측은 텔아비브 국제공항에도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도시에선 한때 공중 침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영공을 침투했다는 의심 첩보가 있었지만 잘못된 경보로 확인됐습니다. 양측 간의 교전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예고하고 국무장관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실종된 미국인 일부는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 인질로 붙잡힌 사람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이 준비돼 있다면서 지원 방안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미국인 사망자는 최소 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미국인 17명 가운데 일부는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 인질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know that a number of those Americans are being held hostage right now by Hamas. I think we all need to steel ourselves for the very distinct possibility that these numbers will keep increasing.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두고 순수 악, IS 같은 만행이라고 비난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This is an act of sheer evil. More than 1,000 civilians slaughtered, not just killed, slaughtered in Israel. 이스라엘 현지에 급파된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도착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실종된 미국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질로 붙잡힌 이들의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to determine their whereabouts and if they have been taken hostage by Hamas to work to secure their release.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진입이 임박하면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대책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에 있는 미국인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가자 지구 남부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출국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및 이집트 측과 논의 중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하마스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150명가량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질들의 모습을 SNS에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 어린이로 알려진 SNS 영상입니다. 주눅든 표정으로 하마스 대원의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조롱과 매질을 당합니다. 옆에 있던 한 어른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쥐어박기까지 합니다. 언제든 인질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려 의도적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는 인질의 존재를 알려 협상에 쓰려는 의도인 듯 납치 당시 영상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85살 이스라엘 할머니를 골프카트에 싣고 전리품처럼 끌고 다닙니다. 어떤 주민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It was very clear it's her. And that's the last thing we know from her. No one knows anything else. 수백 명이 학살된 음악 축제에서 납치된 뒤 의식 없이 차에 실려가는 참담한 모습이 공개됐던 독일 여성. Wir haben jetzt weitere Informationen, dass Shani am Leben ist, aber eine schwere Kopfverletzung hat und kritische Situation ist. Jede Minute ist kritisch. 150명의 인질들이 살아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הם כל מה שרציתי כל החיים שלי. ממש כאילו זה הקיום שלי להיות אימא. 외신들은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인질들이 억류 중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이후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대통령실이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해진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과 인질 사태는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테러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제 미국 상원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에 대해선 관계부처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습니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안보와 경제가 한꺼번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귀국 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야당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자료 수집만 할 뿐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35년 만에 인준 부결 사태를 빚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검증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재산에 누락된 비상장 주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의견이나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과정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자료를 검증할 뿐 의견은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각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이 정부 들어 숱한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로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행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정순신도 그렇고 지금 각종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도대체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균용 후보자를 비롯해 신원식 국방장관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앞서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석집 논문 심사,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들이 추천되는 데 대해 1차적으로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참사관리단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추천이 됐는데 제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실에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함께 대통령과 비서실장, 해당 분야 수석 등이 논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냐고 받아쳤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지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냐는 비판에 한 장관은 유무죄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정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저는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녹취 보도를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봉기욱이 거짓 뉴스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한 장관은 자신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게 아니겠냐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설득은 검사가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유통하려던 3개국 연합 마약 조직 검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국제 화물로 들어온 나무 도마를 톱으로 자르자 가운데 부분에 파인 홈에서 비닐에 쌓인 흰색 가루 뭉치가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필로폰 밀수를 위해 특수 제작한 도마입니다. 지난 1월 27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한 대한항공 K672편. 승객들 가운데 6명은 말레이시아 측 마약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범하게도 몸과 옷 속에 필로폰을 4kg씩이나 숨긴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명도 보안 검색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정식 보안 검색 게이트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안내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붙잡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인천공항 현장 검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근무 기록 등으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조직원들이 지목한 세관 직원 최소 4명의 통화와 메시지 수발신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 중엔 보안 검색 실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과장급 간부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직원들의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 인사조치는 없을 예정이라며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의 95%는 인천공항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직원들을 불러 추가 공범 여부와 마약 조직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국 런던 북부 외곽에 있는 루턴 공항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때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항 건물에서 시뻘건 불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영국에서 5번째로 큰 루턴 공항인데요. 현지 시간 10일 저녁 공항 내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12시간 만에 꺼졌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객기 140여 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현지 시간 10일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해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시속 220km를 기록한 허리케인 리디아가 멕시코 중부 지역을 강타한 건데요. 시민 한 명이 돌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요. 강한 바람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유실되고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멕시코에서도 나야리트주와 콜리마주 등 태평양 연안 인근 도시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멕시코 당국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1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흙과 돌 등 샘플을 공개했는데요. 나사는 샘플 분석 결과 물과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태양계 생성 초기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1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이란이 미리 알았을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이 관계자는 이란이 하마스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나 작전을 조율한 근거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핵심 지도자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에 놀랐다고 한 또 다른 미국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이란의 어떤 움직임도 포착될 게 없다는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란의 공모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현지 시간 10일 교도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파라과이 수도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불을 지르고 교도관 20여 명은 인질로 붙잡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찰이 교도소 건물 가까이 접근하자 옥상에서 밖으로 돌을 던지며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법무장관 교체와 함께 폭동 가담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파라과이 당국은 긴급 보안 회의를 통해 수감자들의 요구를 일축했지만 폭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호박, 얼핏 보기에도 무게가 상당할 것 같죠. 미국 캘리포니아 하프문베이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호박 경연대회가 열린 건데요. 원예 교사 출신의 한 남성이 무게가 1.2톤이 넘는 호박을 출품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으로 $30,000, 우리 돈 4천만 원 상당을 받게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으로 인정받아서 기네스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경로 우대 승객이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나오는 안내 음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 같은 인사말부터 이까치 울음소리까지 다양한데요. 불쾌감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월 도입해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역 등 10개 역에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 다른 가족이 경로 우대카드를 돌려 쓰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짜로 태워준다고 생색내느냐는 항의부터 나이 들었다고 낙인 찍는 기분이라는 반응까지 불만이 쇄도했다는데요. 비슷한 안내 음성을 도입한 대구 지하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어르신 단어를 삭제한 데 이어 다른 안내 음성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누리꾼들도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학사 일정 등이 붙어있는 한 대학 단과대 게시판 같은데 이 큼지막한 공고문이 눈에 띕니다.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하자는 문구부터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달라는 말까지 대학생들에게 굳이 이런 당부가 필요할지 싶지만 요즘 캠퍼스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학부모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자녀 학사 일정을 물어보는가 하면 수강 신청이나 자녀 학점과 관련한 학부모 문의가 쇄도해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교직원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누리꾼들 대부분은 극히 소수의 사례인 줄 알았는데 공고문까지 붙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일부 누리꾼은 대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신입사원 부모가 회사에 연락하는 예도 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또 아찔한 사고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여성이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좌회전하려는 듯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합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간신히 핸들을 꺾었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탄 여성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요.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났을 거라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산둥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학생들의 공연 영상입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학생이 의자 위에 올라가자 친구들이 환호하고요. 확성기를 들고 무언가 연설하는 듯한 연기를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 서 있던 다른 학생이 뛰어들어 모형 권총을 겨누고 연설하던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요. 뒤이어 펼쳐진 현수막, 두 발의 총성에 시신은 싣고 오염수 방류는 후환을 남긴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손뼉치고 웃으며 환호하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을 흉내내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공연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일었지만 일본의 소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옹호하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논란이 일자 현지 교육당국은 학교를 상대로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오랜 전통의 유명 식당이 맛을 내는 비결을 공개한 후 위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념을 담은 항아리를 한 번도 씻지 않았기 때문인데 상태 한번 보실까요? 케밥을 만드는 직원 옆에 큼지막한 항아리 보이시죠? 표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 굳어버린 양념입니다. 식당 측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깊은 맛을 내는 비법이라며 문제의 항아리를 공개했고요. 60년 전 개발한 양념으로 줄어든 양념을 항아리에 채워 넣었을 뿐 씻은 적은 없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는 발효식품도 아닌데 굳이 양념을 담는 용기를 씻지 않았다는 게 의아합니다. 현지 누리꾼들도 너무 비위생적이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쇄도했고요. 결국 식당 측은 60년 만에 항아리를 씻었지만 위생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밤 서울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은 세계 불꽃축제가 지난 주말 열렸는데요. 화려한 축제 뒤에 실종된 시민의식은 아쉬운 뒷맛을 남겼습니다.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한가롭게 불꽃놀이를 감상 중인 운전자 보이시나요? 차가 서 있는 곳은 다른 곳도 아닌 다리 위 1차로입니다. 나만 즐기면 된다 이건가요? 그런데 그 뒤로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해 1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심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불꽃놀이 한번 보겠다고 차를 세운 탓에 옆 차선을 주행하는 차들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